우리는 모두 사회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 그 병은 주사 한 방 정도로는 도저히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필시 열등 의식이라는 전염병이다. 그 병에 대해 지금껏 알려진 유일한 치료 방법은 자기 사랑이라는 약을 대량 복용하는 것뿐이다. 사회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가르친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설교한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진정 현재 순간들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어렸을 적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부터 우리는 자기 사랑이 버릇없거나 조금은 건방진 일이라고 배웠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고 먼저 생각해주는 법도 배웠다.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보일 수 있으니까. 또한 자신을 꾹꾹 누르는 법을 배웠을 뿐 아니라 형제와 물건을 사이좋게 나눠 써라와 같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 물건이 나의 보물 1호이건 값비싼 소유물이건 중요하지 않았다. 엄마와 아빠는 다른 어른들과 다른 장난감을 공유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심지어 우리는 나서지 말아라 또는 제 분수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도 들었다. 아이들은 본래 자신을 아름답고 매우 귀중한 사람이라 여기도록 타고났다. 그러나 사춘기에 이를 즈음 사회의 가르침이 개인의 뿌리를 내린다. 그때가 되면 자기 불신이 활개를 친다. 그리고 이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심해진다. 결국 자신을 사랑한다는 주장을 내세우지 않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겠는가 라는 생각과 함께 사회의 가르침이 암시하는 바는 미묘하지만 애초에 악의적인 의도를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람들을 일정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아이들은 부모나 아주 가까운 친지는 물론 학교, 교회, 친척들로부터 어른표 예의 범절을 배운다. 아이들은 결코 또래들끼리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법이 없다. 설령 그런 식으로 예의를 차린다 해도 그것은 어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다. 항상 높임말을 쓰고 인사를 하며 어른이 들어올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서고 자리를 뜰 때에는 양해를 구하며 귀엽다고 뺨을 꼬집거나 머리를 툭툭 두드려도 참아낸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자명하다. 어른은 중요하고 아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고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의 판단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이겠거니 하고 믿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예의라는 가면을 쓴 의식 강화 수단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다. 매너라는 말로 변장한 그런 규칙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 생각 속에 각인시키는 가운데 그 대가로 자신의 가치를 내놓기까지 한다. 이런 판에 박힌 질문들과 자신을 부정하는 말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은 사실 놀랄 일도 아니다. 이런 자기 불신이 자기 실현을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 걸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중차대한 일이
힘에 부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말의 정의는 그 정의를 내리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 그렇지만 하나로 정의하자면 이러하다. 사랑이란 좋아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선택한 일이라면 무엇이나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허용할 줄 아는 능력과 의지다. 이 정의는 실천하기 그다지 어렵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몸소 그 정의를 택할 수 있는 사람은 좀처럼 보기 드물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어떻게 하면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지 않고 상대방이 택한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기 사랑을 통해서다. 스스로를 중요하고 소중하며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다. 일단 자기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인식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게 만들면서 내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질 테니까. 나 자신에게 확신이 서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지도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나는 독특하다. 또한 상대방도 독특하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순응하게 되면 그들 나름의 독특함을 잃게 된다. 내가 그들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남다른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제 논리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잘하게 되면 어느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다. 나 자신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넉넉해질 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사랑을 베푸는 행위는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고마워서나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를 소중하지 않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내가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는가? 그런 내 사랑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면 내 사랑도 별 볼 일 없을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일,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는 모든 일은 사랑을 듬뿍 받는 자아와 함께 출발한다. 우리들은 육체적, 지적, 사회적, 감정적 측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음악, 운동, 미술, 기계 조작, 글쓰기 등의 분야에서도 자신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자기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는 활동의 수만큼이나 많은 자아상을 갖고 있으며 항상 그 모든 행동을 통해 내가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언제나 내 뒤를 따라다니는 친숙한 그림자이자 내 행복이나 나름의 뛰어난 부문에 대한 가치 평가가 나 자신과 한데 묶여서는 안 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인간이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이다. 나의 가치는 나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기정사실인 나의 가치는 내 행동이나 감정과도 무관하다. 나의 행동이 마땅찮게 느껴지는 때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은 나의 가치와는 무관하다. 나는 언제까지고 나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겠노라 작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나의 자아상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라. 자아상은 무엇보다 신체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싶다면 그 이유를 세세히 파헤쳐 봐야 한다. 자신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신체 부위를 종이에 적어보자. 우리는 멋진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몸이 바로 나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싫어한다는 것은 자신을 인간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이나 매한 가지다. 그러나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적 특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바꿀 수 있는 신체 부위라면 그 특징들을 바꾸는 것을 한 가지 목표로 삼아라. 위가 너무 비대하거나 머리카락 색깔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라면 그런 특징들을 과거에 내렸던 결정이라 여기고 이제 그 결정을 뒤집겠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싫지만 바꿀 수 없는 다리가 너무 길거나 눈이 작거나 가슴이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작은 경우 부분이라면 보는 각도를 새롭게 해볼 수 있다. 어떤 신체 부위에도 너무라는 형용사가 붙을 수 없다. 다리가 길고 짧은 것이 털이 많거나 또는 무모증보다 더 못할 것도 더 나을 것도 없다. 우리는 현대 사회가 아름다움에 대해 내린 정의에 넘어간 것이다. 내가 어디가 매력적인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못하게 하라. 자신의 신체를 좋아하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의 신체가 자신에게 소중하고 매력적이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비교나 평가는 거들떠보지도 말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태도는 이제 과거지사로 묻어버려라.